네, 안녕하십니까. 왓츠버스입니다. 오늘도 오전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밥은 안 먹고 맥주 한 캔 하고 유튜브 올릴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자, 어떤 주제로 이번에는 유튜브 각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한 두 번, 세 번 자작 떠오르는 그런 이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 문제야.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대본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있는 대로 그렇게 이제 녹음을 하는 편인데, 자, 오늘 주제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이 문제야 라는 게 승객 입장, 또 주변 환경 입장, 또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차량들이 있고 요즘 핸드폰이 좋고 편리하고 수많은 정보를 쉽게 내 손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좋고, 또 옛날 하면 좀 라떼 같지만 공중전화를 찾지 않더라도 내 핸드폰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과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면에서 핸드폰은 매우 좋은 물건이긴 합니다. 혁신의 혁신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존재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참 불편한 상황이 뭐냐면 학생 남녀노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핸드폰을 하나씩 다 갖고 있죠. 버스 운전을 하다 보면 승객 분포도가 오전과 오후 또 낮과 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문제는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핸드폰을 보느라고 하차해야 될 정류장을 놓친다,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 반대로 버스가 오고 있음에도 정류장에서 핸드폰을 보느라고 버스가 오는지 마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승차를 합니다. 요즘 분들 보면은, 특히 젊은이들 보면 머리 하나씩 쓰고 있죠. 예전에는 이어폰, 줄 달린 이어폰에다가 요즘에는 또 무선 이어폰 이런 거 이제 막 쫙 밖에 가다가, 그러니까 옛날엔 줄을 보고 알았잖아요. 이어폰을 끼고 있구나 안 했구나. 근데 요즘에는 무선이다 보니까 귀 속에 쏙 들어가니까 모릅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면 대부분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기사가 목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어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했다고 가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90% 이상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목례를 안 합니다. 그 말은 귀에 이어폰이 있다는 얘기죠. 들리지 않으니까, 일단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스처를 취하면 그 제스처에 반해서 목례를 하고, 그렇지 않고 말로만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나오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지 정보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는 걸 듣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인사에서 놓치는 그런 상황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탔어요. 전부 다 이렇게 백밀러로 이렇게 승객 쪽을 보면 누구 하나 앞을 보거나 옆을 창밖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느끼실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나도 그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특히 이제 연령이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 합니다. 그죠? 상대방과 장난치거나 소통을 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전부 핸드폰 보면서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있고, 요즘엔 이제 또 헤드폰 헤드셋 요게 이제 또 유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요즘에는 겨울이다 보니까 기마개 겸 헤드셋을 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어쩌면 약간의 보온 효과를 하죠. 상대방한테, 주변 사람한테 방해가 안 되게끔 자기만의 어떤 헤드셋이나 이어폰으로 정보를 듣고 그다음에 음악을 듣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누가 뭐 어떻게 탈취할 수가 없죠. 중요한 건 그 외적인 주변 환경의 불안한 요소에, 즉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이게 증가시킨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헤드셋을 끼고 자기는 눈으로만 본 횡단보도 건널목 신호 초록색 불만 보고 바로 진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로 상황은 물론 철저하게 잘 지키면 버스가 됐든 승용차가 됐든 오토바이가 됐든 택시가 됐든 횡단보도 신호에 멈추면 다행이죠. 그럼 사고 없어요, 그죠? 근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고, 잠시 딴 생각하다 보면 또 지금 나오겠어 하고 그냥 황색 신호에 직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움찔움찔한 정말 아차하는 순간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분들은 헤드셋을 끼고 있어요. 혹은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시선은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날이 저물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헤드셋 위에다가 또 모자를 쓰죠. 뭐죠? 이렇게 옷에 달린 모자. 그걸 푹 눌러 쓰니까 더 막힌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보온도 되고 음악도 들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지만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정말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순간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심지어 요즘 나이가 조금 있으신 아주머니들, 또 물론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시면 모자를 다 쓰십니다. 뭐 혈관계의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좋지만 푹 눌러 쓰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 경주마 보면은 앞만 보고 달리라고 눈 가리잖아요. 양옆을. 그런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자,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만 딱 정확하게 직선 방향만 보고 주변 환경의 소리와 시각은 다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 이로 인해서 버스 외부적인 상황도 굉장히 민감해져서 이 운전할 때 정말 주의를 요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뭐 나고 싶어서 나고 뭐 내고 싶다고 내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인데 옛날에 비해서 이 주변 환경이 정말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예요.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 도로에 나가보세요. 내가 당장 헤드셋 끼고 모자 쓰고 당사자일지 모르겠는데 옆에들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들 전부 다 그러고 똑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승차를 하십니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정보와 노래와 뭐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자기가 내려야 될 정류장을 놓칩니다. 예. 이게 안 놓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직전에 누릅니다. 직전, 정류장 완전 직전. 그러니까 이제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내리는 사람이 없구나, 하차벨이 안 울리면 서행을 하든지 잠깐 섰다 가든지 어떻게든 이제 이 정류장을 이제 벗어나려던 참에 그때 눌러요. 그러면 조금만 벗어나면 다음 정류장을 위해서 눌렀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젊은 학생들이 내려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버스 기사는 문을 닫고 여는 시간이 또 소모가 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조작하고 문을 또 다시 여닫고 하는 그 시간, 각자들은 이게 몇 초 안 되는 사이인데 뭘 그러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류장마다 몇 초씩이 불어나면 몇 분이 되고, 또 이 한번 다시 멈추는 상황에 앞에 있던 신호를 또 놓치게 돼요. 그러면 3분 4분이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는 거죠. 당장 자기가 이어폰 끼고 있다가 내가 내려야 될 정류장을 놓쳐서 지금 당장 내려달라고 하고 배를 누르고 하는 것만 자기한테 이득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자기가 손해가 보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럼 또 민원 들어가요. 정류장 왜 안 내려줬냐고. 자기 눌렀는데.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참 기사 입장에서는 진짜 문제다 이거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저도 뭐 자식 키우고 있고 우리 두 자식이 다 헤드셋 끼고 뭐 이어폰 끼고 뭐 똑같이 주변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 분류하고 똑같을 거예요. 똑같지만 순수하게 기사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특정 이렇게 딱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오해들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요런 문제, 승강장을 내려야 돼. 자신이 내려야 될 승강장을 놓치는 경우, 또 다급하게 눌러서 급정거를 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신호를 놓치는 상황, 여러모로 하면은 배차의 간격에 신경 써야 되는 기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 불편한 상황이 온다. 아마 겉으로 욕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그런 생각, 똑같은 생각 들 거야. 진짜 진작 누르지. 진짜 또 다른 생각에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 다음 정류장에 내려줄까?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나 또 요구하는데, 지금 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또 안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죠? 또 급브레이크를 밟고 급정거를 또 해야 돼. 이런 하여튼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모든 게 다 핸드폰 때문이 아닌가. 핸드폰이 문제야. 이번에 이제 반대적인 상황이죠. 이제 지금은 이제 방학 시즌이고 또 학생들이 조금 덜 보여요. 이제 얼마 전에 또 다른 학교 개강을 한 것 같던데, 아무튼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는 시즌 되면 승강장에 이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갔다가 또 밤늦게 이제 귀가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말 이렇게 눈을 보거나 얼굴을 보면 처초해요.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도 뭐 애들 키워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 애들이 뭐 그렇게 열공을 해서 막 이렇게 처초한 모습은 못 봤지만, 게임 많이 해서 처초한 모습은 봤지만, 근데 아무튼 이제 자식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저렇게 해서 또 좋은 사람 돼서 돈 많이 벌고 뭐 그러려고 또 부모들은 시키는 거니까 입장은 이해되는데, 승강장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친구들이 버스가 오나 내 버스 이런 거 안 봅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앱을 쳐다보고 있구나. 요즘 다 앱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버스가 몇 번이 어디쯤 오고 있다, 이런 거 다 보이거든요. 좋게 생각하면 그걸 이제 정보를 알려고 이제 보는구나 싶은데, 또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사 입장에서는 이제 정류장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멀리서 불빛에 특히 야간입니다. 불빛에 이제 학생으로 보이는 모자 푹 눌러 쓴 헤드폰 낀 친구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막말로 옛날 같으면 탈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쓱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또 이게 민원이 발생해요. 저 승강장에 있었는데 버스가 안 섰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서행을 가면서 빵 하는 소리를 못 내지만 빵빵 정도는 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돼? 안 쳐다봅니다. 그러면 두 번을 합니다. 저는 많게는 한 세 번까지는 해요. 빵빵빵 이렇게도 하고, 이 경적을 세 번 울린다는 게 아니라 빵 안 쳐다보네, 빵 안 쳐다보네, 빵 안 쳐다보네, 이렇게 세 번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안 쳐다본다라고는 이건 탈루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서행을 하다가 지나갑니다. 근데 한 두 번 이상쯤 되면 쳐다봐요. 이제 올 때가 됐거든. 근데 주변에서 뭔가 빵 소리는 들려. 딱 쳐다봐. 그럼 급하게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요렇습니다. 대부분이. 학생들이 이제 늦게 귀가하는 시간에 딱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만약에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 학생들 또 한 2-30분 기다려서 또 그 추운 날 밖에서 정류장에서 배도 고픈데, 그죠? 공부하느라고 지쳤을 텐데 그 다음 차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확인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한마디를 건넵니다.
아유 고생 많아요 라고 건네요. 그러면 친구들은 묵묵부답,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쓱 보고 지나갑니다. 귀에 뭐가 있단 얘기죠. 안 들린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냥 사이드 밀러로 백밀러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만 보고 자리에 턱 앉는 모습을 봐요. 또 핸드폰 쳐다봅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 그죠? 버스에 타서든 승강장에 있어서든 딱 이 핸드폰이 참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버스가 오는지 가는지,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막말로 진짜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쫓아와도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귀를 막고 있으니까 모를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하물며 제가 이제 버스 기사로서 태우고 싶은 마음에 버스를 기다리는 친구 입장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태우고 싶은 마음에 경적을 울리고 빵빵 하는데 이거조차 못 듣고 가만히 그 핸드폰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 친구가 들을 때까지 정차해서 들을 때까지 타냐 안 타냐를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 버스 기사도 배차 간격이라는 게 있고 얼른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는데 그마저도 안 될 때에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게 다 핸드폰 문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핸드폰이 문제야 라는 거에서 제가 이제 사람들 얘기는 했잖아요. 그죠? 물론 이것도 이 부분도 사람 문제입니다. 주행을 하다가 신호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신호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오죠. 제가 버스가 맨 앞에 있으면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뭐 우회전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좌회전이든 직진이든 신호에 민감하기 때문에 잘 어지간해서는 거의 놓치지 않아요. 버스는 신호에 민감하다. 그죠? 저거 진짜 1초라도 단축해야 쉬는 시간이 1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상황이 이게 아니죠. 앞에 승용차들이 있어요. 요즘 앞에 있는 신호 대기하는 차들은요 뒷차가 알려줘야 가요. 이거 공감하실걸요 아마. 신호 한참 대기했어. 신호가 딱 바뀌었어. 안 가요. 안 가요. 뒤에서 빵빵 해줘야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80% 이상 90%가 다 그래요. 진짜로. 특히 밤에는 좀 보이잖아요. 상대방 그 차 안에서 어떤 불빛이 나오는지 보이잖아요. 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불빛이 나오면 번쩍번쩍 합니다. 이게 뭐냐 영상 보는 거예요. 영상. 아니 내가 차를 갖고 나왔어. 나오다 보면 신호에 맞닥뜨릴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신호 때문에 섰으니까 나 말고 뒤에 다른 차들도 많이 서 있겠지. 이거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신호 바뀌는 즉시 내가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직진이든 해야 되겠다. 저 신호가 언제 바뀌지?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안 해요. 딱 서면 사이드 딱 채우고 핸드폰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여요. 앞에 뒤에 있으면은 버스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 게 보여요. 그래도 이제 생각이 뭐 신호 바뀌면 끄고 가겠지.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이 신호가 바뀌었어. 안 가요. 뒤에서 빵빵빵 해줘야 그제서야 움찔해서 갑니다. 이것도 무조건 한 80% 90%입니다. 그래서 저 속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앞에 차 이번 차도 내가 빵 해줘야 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리냐면 야 니 답답하면 뒤에서 빵 해주겠지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난 내가 할 거 하고 있을 테니까 신호 바뀌면 알려줘 막 이런 느낌이 같기도 하다니까요. 진짜로 정말 핸드폰이 문제입니다. 정말 사용해야 될 장소 사용해야 될 시간 이런 데에서 마음껏 사용하시죠. 근데 차 안 정말 필요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는 시기 외적으로 사용하면 나한테 혹은 상대방한테 굉장한 불편을 준다라는 것을 좀 이 영상을 보시는 적어도
몇십 명, 몇백 명인 그 분들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버스 기사로서의 앞에 차가 안 가면 빵빵 하는 것도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 노력 낭비. 그쵸? 내 노력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난 노력 낭비라니까. 지가 알아서 가줘야지. 도로 위에 있는 사람인데. 다 같이 차 크기는 틀려도 다 목적을 갖고 차로 이동순환을 만들어서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신호라는 규정에 딱 막혔으면 그 규정이 풀리면 가줘야지. 걔 뒷차들도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왜 앞에 있는 차는 나는 야 알려줘 나 핸드폰 보고 있을 테니까 시간 되면 알려라 라고 빵빵 해줘야 되냐고. 정말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죠? 자, 얘기가 길었습니다. 자, 오늘 핸드폰이 문제야 라는 주제로 승객 입장, 그 다음에 정류장에서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신호 대기 중인 차들에 대한 상황, 이렇게 한 세 가지로 함축을 해봤는데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어요 사실. 근데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이번 유튜브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 문제야 문제.